많은 지인들이 항상 이 일을 하고 있는 저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예산이 한 7천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차를 사야 가장 후회가 없을까? 그때마다 비남은 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걸 사라.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 그리고 가성비 갑 오브 갑 X3 그리고 20 M 스포츠 모델입니다.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무슨 가성비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분명 이 녀석은 그 값어치를 합니다. 이 녀석의 매력이 무엇인지 비남이 지금부터 찬찬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 X3의 전면입니다. 차량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게 바로 이 차량의 전면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차량을 볼 때 이걸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헤드라이트는 눈,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릴은 코,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 에어 인테이크는 입,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X3가 처음 나왔을 때 비남이 좀 당황했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보통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꼭지점끼리 만나도록 디자인을 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X3 사진을 보시고 좀 당황스러우셨다면 바로 이 부분이었을 이유가 가장 클 겁니다. 반면에 이런 디자인도 지금은 많이 뇌이징이 되셨을 거예요. 그냥 X3를 길에서 보신다면 아, BMW X3구나. 그리고 디자인이 보다 보니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주고 헤드라이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은 BMW 5 시리즈 신형처럼 공격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여기 윗부분 있죠? 라인이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딱 끝납니다. 여기서 한번 아래쪽으로 꺾어줬다면 차량의 인상이 조금 더 온순한 느낌이 들었겠지만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채로 끝을 내줬고 밑에 하단부 라인도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차량의 눈매가 제법 매서워 보이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그릴입니다. 그릴은 지금처럼 전원이 들어오면 빛이 납니다. 이걸 보통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부르잖아요. 이 아이코닉 글로우는 단순히 멋을 떠나서 저기 멀리 있는 보행자에게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 외에도 아이코닉 글로우라는 또 점등되는 불빛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차가 시동이 걸려 있구나. 저 차가 내 쪽으로 다가오면 내가 조심해야지 라는 신호 역시 보내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콧구멍에 조명을 넣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이 차를 더 많이 팔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할 때 내 뒤에 있는 차를 보게 된다면 사이드 미러를 통해 뒤에 비친 이 차량의 앞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야간이라면 존재감이 뿜뿜할 겁니다. 저거 뭔지 모르겠는데 콧구멍에 저렇게 불이 들어오네? 저거 뭐지? 하고 그 차가 내 앞을 지나쳐 갈 때 보고 아, 저거 BMW 차량이구나 하는 식의 이유로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BMW가 한때는 육각형에 미쳐 있다가 지금은 팔각형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이쪽 콧구멍, 이쪽 콧구멍, 팔각형의 디자인 대칭된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세로 형태와 사선을 같이 섞어 씁니다. 사실 이건 역시 전통적인 자동차 그릴의 디자인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던 형태는 아니었어요. 자칫하면 이 라인이 상당히 조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MW도 그걸 간과하지 않고 여기 사선으로 들어가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라인이든 간에 전부 다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서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소유한 오너나 아니면 이 차량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보고 아, 이 디테일이 있구나 하도록 아주 작게 눈치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릴은 예전과는 달리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기존에는 이 그릴 사이사이가 전부 다 셔터가 열리는 게 보였다면 지금은 하단부에서만 제한적으로 보이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를 담당하는 전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반자율 주행을 담당하는 레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모델에서는 하단부에 레이더가 있었는데 디자인을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 레이더를 놓을 공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올리는 게 비남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레이더의 위치가 하단이었을 때는 운전하다가 튀는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기가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운행 중에 반자율 주행이 갑자기 종료되기도 하고 운전자는 그에 또 당황하기도 하겠었거든요. 이렇게 그릴 쪽으로 올라오면서 오염물이 부착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우려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 이건 모르셔도 되지만 알아두시면 또 이 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보닛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BMW 차량의 보닛이 원래 좀 과격한 형태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과격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남성의 근육을 상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닛 쪽에서 남성의 근육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굴곡이 어디서 있었냐 하면 BMW의 이전 모델에서는 사실 보닛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굴곡을 상징하려면 철판을 휘든 꺾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형 모델들은 보통 이 철판의 꺾임이 많아봐야 4번 정도? 이쪽 2번, 이쪽 2번 이 수준이었거든요. 반면에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꺾인 선이 보이죠? 하나, 그리고 여기 둘, 반대편에도 있겠죠? 셋, 넷, 그리고 여기서 5, 6, 7, 8. 이렇게 철판을 8번이나 꺾어놨고 그 중에 4번이 시선이 집중되는 전면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이 차를 보더라도 이 차에 꺾인 이 라인들이 만들어내는 음영 때문에 이 차가 조금 더 우락부락한 느낌을 갖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릴 밑으로 이어지는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라인이 너무 웃겼어요. 아니 이걸 굳이 이렇게 연결을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남의 생각은 사실 이 디자인은 썩 선호하지는 않으나 이걸 멀리서 보면 약간 그랑조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선은 휠과 브레이크를 식혀주는 에어 인테이크 공간을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측면입니다. 이 측면이야말로 X3의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걸 휀다라고 하죠. 휠 위에 있는 요 부분을 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라인이 이렇게 들어간 게 보입니다. 이 라인이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 내려가지만 여기서 이 영상에는 잘 안 나오겠지만 여기서 철판이 한번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과 여기 소실점 있죠. 여기서 이렇게 라인이 2개로 나뉘어지는 건데 요 라인은 휀다를 지나 앞문을 지나 뒷문을 지나 그리고 주유구를 지나 트렁크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디자인이 주는 장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라인은 문 손잡이보다 위에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 면을 더 거대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장에 오셔서 X3를 보셨을 때 X3 처음에는 작은 줄 알았는데 매장에 와서 보니까 되게 크네요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일 겁니다. BMW는 여태까지 굴곡을 상당히 잘 쓰는 브랜드였어요. 철판을 잘 꺾고 그걸로 만들어지는 음영으로 차량의 우락부락한 느낌을 내는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아예 이 면을 통째로 보여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단부에서는 이렇게 음영을 또 만들어내면서 이 차량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지만 기존 차량들에 비해 이 면으로 보여주는 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를 작지 않고 크다고 느끼시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 다음은 도어 캐치입니다. 이 도어 캐치, 예전에는 도어 그립이라고 해서 내 손이 문손잡이의 위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아래로도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위로는 들어갈 수 없고 아래에서만 위로 당겨서 열 수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게 사실 좀 명확합니다. 일단 장점은 차량의 면이 매끈하게 보이면서 약간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우리가 한 20년 전에 타던 그런 차들에서 볼 수 있었던 문손잡이 형태였습니다. 약간 레트로 같은 느낌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끈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 차가 지금 문이 잠겨 있는데요. 제가 문을 잘못 열어서 손을 헛방을 치게 될 때 제가 만약에 손톱이 긴 여성이었다면 이때 손톱이 부러지기 상당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비남 역시 고객님들께 차량을 드리게 될 때 여성분이 계시다면 손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 문을 열 때 만약에 문이 제대로 열려있지 않다면 문을 열 때 손톱이 부러지실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휠입니다.
BMW X320 M 스포츠는 전작과 달리 앞뒤 휠의 사이즈가 다 동일합니다. 245, 50, 19인치의 휠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바뀌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륜 쪽이 더 광폭이어도 좋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있죠. 윈터 타이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할 때 대각으로 교체를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앞뒤 바퀴의 사이즈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차량을 운용할 수도 있고 윈터 타이어를 구하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차량의 후면입니다. 사실 비남이 X3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차량의 후면인데요. BMW다운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래급인 X1과는 또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고 있고 윗급인 X5가 사실 좀 구형이잖아요. 그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 세련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뒤에서 봤을 때 이 차량은 별로 키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앞쪽에서 리뷰를 했을 때랑 지금 이렇게 뒤에서 리뷰를 했을 때랑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이걸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눈썰미가 있으신 걸 거예요. 이 차량은 뒤에서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차가 키가 작아 보입니다. 앞쪽에서는 커 보였지만 뒤에서는 작아 보입니다. X3는 홀수 모델입니다. X3이잖아요. BMW는 전통적으로 홀수 모델들은 약간 보수적인 타입입니다. 세단에서는 1시리즈,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전통적인 살룬, 세단의 느낌이고 SUV에서는 X1, X3, X5, X7 전형적인 깍두기 형태의 디자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약간 투박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위에를 깎자니 쿠페용 느낌이 나면 또 안 될 것이죠. 그래서 BMW는 아주 완만하게 깎아가면서 박스카의 느낌은 주지만 또 그게 투박하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비남은 특히 여기 이 스포일러 있죠. 이 부분에 이런 디자인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방금 보셨듯이 X3의 후진등은 이제 차량의 가장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MW의 새로 나오는 신형 모델들은 이제 더 이상 배기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차가 내연차인지 전기차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머플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단부가 너무 심심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렇게 후진등을 차량의 가장 아래쪽에 배치해서 차량이 조금 덜 심심해 보이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차량의 실내에 앉았습니다. 차량의 실내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이 시트가 상당히 푹신해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구형 모델도 시트가 꽤 괜찮았지만 이 정도로 푹신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신형 모델을 앉자마자 시트가 좀 푹신푹신하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비남이 여러 BMW의 신형 차량들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BMW의 시트 해석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BMW의 시트는 그리고 BMW의 자동차 철학은 비스포크였어요. 말 그대로 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BMW 차량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비스포크보다는 조금 더 컴포트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의 가장 화두가 될 자율주행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비스포크가 중요했던 이유는 시트도 내 몸에 완전히 꼭 맞게 맞춤으로써 내가 과격한 운전을 하든 편안한 운전을 하든 말 그대로 내 맞춤으로 시트를 설정하는 데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과격한 운전을 할 때 시트가 최대한 내 몸에 많이 밀착하도록 많은 각도가 꺾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과격한 운전을 하는 시대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시트의 구성이 상당히 컴포트해지고 편안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차량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을 보면 아래가 약간 일자로 되어 있는 D컷을 갖고 있어요. 이 D컷은 비남이 말씀드렸지만 운전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타고 내릴 때 여기 허벅지가 덜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차량의 핸들이 돌아갔을 때 이 차의 핸들이 어디까지 돌아갔는지 이걸 갖고도 알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성능 모델은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해줘서 핸들이 얼마큼 돌아갔는지도 알 수 있게 해주지만 이렇게 일반 모델이어서 여기가 도색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기만 보고도 내가 핸들을 어디까지 감았는구나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는 반자율 주행을 담당하는 버튼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오디오를 담당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스트 기능도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W의 신형 모델이 나와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버튼입니다. 이걸 눌러주면 계기판이 이렇게 메뉴 3개가 팝업됩니다. 컨텐츠, 레이아웃, 헤드업. 그래서 컨텐츠는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의 정보를 뭘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설정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은 계기판의 디자인을 정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와이드, 사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무슨 정보가 나오게 할지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음으로는 그 말이 많은 이 도어입니다. 왜 이렇게 플라스틱을 썼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부분도 이렇게 플라스틱 느낌이 강하게 난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좀 들어보면 여기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여기 부분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써야 됐나 싶을 정도인데요. 일단 이 송풍구가 여기 있거든요. 이 송풍구의 바람 구멍을 조절하는 0으로 두면 바람 구멍이 다 막히고요. 1로 두면 다 열립니다. 이건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문을 잠그고 여는 거는 또 터치가 아니라 힘이 감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트 설정 역시 눌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눌러줘야만 합니다. 여기만 굳이 터치로 둘 필요가 있었나 싶었지만 이 송풍구 조절 유닛을 여기에 달 공간이 없다고 판단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 디자인에 맞춰서 여기도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기판을 보면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듯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공조장치가 터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버튼들만 밖으로 빼놨습니다. 여기 있는 비상등도 있지만 여기 맥스라고 써져 있는 요거는 앞유리의 풍향을 집중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뒷유리의 열선을 켭니다. 그리고 여기 송풍구 조절 유닛은 이렇게 돼 있죠. 역시 또 터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송풍구인데요. 잘 보면 송풍구가 위아래로 있습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면 송풍구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조절 레버는 밑에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밑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컵홀더가 2개 있고요.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 여기는 일반적인 수납 공간입니다. 그런데 무선 충전 패드가 좀 달라진 점은,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무선 충전 패드인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을 시작하시면 이쪽에서 팬이 작동해서 여기 있는 공기를 이쪽으로 빨아들여요. 이유는 무선 충전을 할 때 핸드폰에서 발열이 발생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려서 카플레이가 멈추거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열들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선루프를 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와이드한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매체들에서 보셨겠지만 BMW의 선루프는 더 이상 열리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냥 통유리로 되어 있고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차량의 공조장치의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다. 장점은 선루프 자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상당히 시원하고 시야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이건 1열에 앉은 사람을 위한 옵션이라기보단 2열에 앉은 사람들을 위한 옵션이기도 합니다. 눈에 걸리적거리는 프레임이 없으니까 상당히 개방감이 시원하거든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은 사실 평범합니다. 엄청 편하다, 엄청 불편하다 그렇진 않고 그냥 굉장히 무난한 느낌의 뒷좌석을 갖고 있습니다. 힙시트는 적당히 길어서 무릎 밑에까지 바로 지지를 해주고 있고 등받이는 뒤로 조금만 더 누워도 좋겠지만 최근에 안전 규정이 이젠 2열까지 보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등받이를 많이 눕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엄청 편하거나 엄청 좋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패밀리카니까 적당한 그냥 보통 수준의 2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BMW의 전매 특허인 여기 발 놓는 공간, 여기는 상당히 여유 있네요. 트렁크입니다. 이 모델이 홀수 모델이니까 박스카 형태의 차잖아요. 트렁크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570리터의 용량을 갖고 있고 당연히 트렁크가 있는 SUV 모델이니까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한번 열어보면 밑에 공간이 여기도 좀 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지 않는 세차용품 등은 여기다 넣어서 편하게 보관 또한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이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아쉬운 점은 여기 디테일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밑에 공간을 좀 쓰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엽니다. 이렇게 접었어요. 그리고 올렸을 때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게 그냥 여기 마찰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널이랑 옆에 있는 여기 부분의 마찰로만 이걸 잡아주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를 자주 여닫거나 할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가 보면 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사이즈의 트렁크를 갖고 있다면 4인 가족이 제법 멀리 여행을 떠나서
많은 짐을 실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짐의 적재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러기지 스크린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쉽게 탈착이 가능해서 차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렇게 BMW의 최고의 패밀리 SUV X3를 살펴봤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이미지와 다르게 이 차량 지금 또 엄청 인기입니다. 사실 동급에서는 이 차량과 견줄차가 많이 없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브랜드가 많은 좋은 차를 만들지만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성능 그리고 이만한 승차감과 이만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X3라는 녀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천전시장에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운전도 직접 해보시면서 이 차의 승차감이 내가 원하는 그것과 맞는지 그리고 이 차에 직접 앉아보시면서 이 차 공간이 내가 원하는 공간의 넓이인지 그리고 이 차의 옵션도 하나하나 체험해보시면서 이 차의 옵션 역시 내가 원하는 첨단 옵션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체험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재미있고 멋진 차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볼게요. 그럼 안녕!